자, 여러분 이제 22강 비유동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타 비유동자산은 우리 비유동자산인데 투자나 유형이나 무형자산이 아닌 나머지 비유동자산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보증금이 해당됩니다. 자, 종류를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 임차보증금이에요. 자, 우리 임차보증금이라는 거는 뭐죠, 여러분들? 그렇지. 월세 보증금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 건물을 얻을 때 매달 월세를 내지만 그 외에도 보증금을 또 내게 되죠. 이 보증금은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내가 나올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건물주한테 매달 월세를 내지만 임대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또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100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보증금 100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이때 차변에 임차보증금이라고 해서 자산으로 처리하는데 이 임차보증금은 뭐 투자자산이나 뭐 무형자산이나 유형자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월 이제 월세 받는 거는, 월세를 지급하는 거는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고요. 나중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임차보증금 자산이 대변으로 감소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임대보증금이라고 해서 이건 부채가 되겠죠, 부채. 임대보증금은 부채에 해당합니다. 부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매월 월세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임대료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임대보증금을 만약에 나중에 이제 갚았다라고 하면 임대보증금 부채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부도원가수표입니다. 자, 요거는 간혹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부도원가수표라는 건 뭐냐 하면, 자, 내가 물건을 판매하고 상대방한테 어음을 받으면, 어음 만기가 되면 은행에다가 대금 추심을 의뢰하고, 어음 대금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만기 때 은행에 가서 어음 대금을 회수하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지급 거절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어음 대금을 갚지 않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때 이렇게 어음에 부도가 날 수가 있는데, 자, 이 어음에 부도가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정상적인 받으러 오면 아니니까 우선은 부도원가 수표로 기록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대손 여부를 고려해서 진짜 회수가 안 된다라는 확정이 나면 그때는 대손 처리하면 되겠고요. 또는 회수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때는 채권으로 다시 재분류해 주면 됩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시죠. 자, 1월 10일 거래은행에 어음 100만 원을 추심하였지만 어, 지급거절 통보를 받았다. 즉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어음 대금을 못 갚은 거예요. 이런 걸 어음 부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장부에다가 정상적인 어음은 아니니까 받으러음이라는 자산을 없애고 부도원가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회수하려는 노력을 해봤더니 회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회수가 되면 부도원가 수표가 없어지겠죠. 회수가 됐다면. 자, 또는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자, 부도원가 수표로 기록을 해놨는데, 결산할 때 보니까 이거 도저히 회수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어요, 회사가. 그럼 이때는 부도원가 수표를 없애주고 대손 충당금 설정된 게 있으면 그 충당금을 먼저 사용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건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즉, 이 부도원가 수표를 결산할 때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서 채권으로 제불을 하든지 아니면 대손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손 처리를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부도원가 수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장기 외상매출금, 장기 받으러옴이에요. 여러분, 장기는 몇 년 이후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1년 이후.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분기 연습 문제인데, 자, 7월 5일 태종빌딩과 전월에 체결한 본사 건물 임대차 계약에 잔금일이 도래하여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중에 계약일에 지급한 500만 원, 요건 선급금으로 해놨대요. 우리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계약금 미리 준 것도 어차피 보증금이어서 임차보증금 이렇게 처리해놔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선급금으로 해놨대요. 계약금 미리 줬던 거는 선급금으로 해놨다.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죠. 계약할 때 선급금으로 해서 500만 원 이렇게 지금 미리 지급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보증금 일부를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나머지 금액 4,5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대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대변에 보통예금 4,500만 원 나갔죠? 자, 그리고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니까 이걸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임차보증금, 자산의 증가. 자, 얼마예요? 보증금 총 여기 금액이요. 총 금액이 5천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대변에 지금 500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미리 지급했던 계약금, 선급금을 대체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 7월 20일 공장 이전을 위해서 공장 건물의 3층을 수경산업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였으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아, 수경산업이라는 업체한테 우리가 임차를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 보증금 낸 거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갔고요. 보통예금이 얼마 나갔어요? 5천만 원. 자, 이거 뭐라고 한다? 그렇죠. 임차보증금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장부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기타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간단히 봤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